이게 이제 영상으로 옮겨갔는데 TV가 등장하기 전에 극장에서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는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성으로 드라마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TV가 등장을 하면서 음성 라디오 드라마가 텔레비전 드라마로 옮겨지고 요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 드라마가 좀 있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드라마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이제 이야기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즐기는 음악. 영상물 이전에도 그림들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담죠. 이게 이제 어제 그 세계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 그림들 속에 저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다 담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림 실제 그림 훨씬 더 큽니다. 그 전체 그림을 보면은 딱 그러니까 줄거리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을 묘사해가지고 이 그림도 참 그렇죠. 딱 보면은 뭔가 느낌이 딱 확 오죠. 이거 뭐 여기에 지문을 안 붙여놔도 사실은 저 장면이 뭔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슬퍼하고 듣고 참 그렇죠. 아까 송나라 역사 설명을 하면서 드렸지만 이런 일종의 기록과 풍속과 기단 이거 보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도 할 수 있죠.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림에도 이야기가 담기죠. 이거 아까 콜럼버스 뭐 이사벨라 여왕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담깁니다. 엘자베스 여왕 드레이크 그 다음에 아까 프랑스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담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거 하면은 볼셰비키와 나치스 그러니까 공산당과 히틀러의 나치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보다 훨씬 먼저 그림과 영상물을 활용한 선전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상산업이라는 것들을 아주 저조하고 비난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굉장히 고도로 이런 것들을 선전 매체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세뇌시켜 나가는 이런 매체로 활약하는데 굉장히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헐리우드 영화 전성기로 들어가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념적으로 메시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아까 역사 때 나왔던 10월 혁명 당시에 봉기를 해가지고 습격을 하는 이런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전격적으로 해치운 이런 거기 때문에 사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실패할 수도 있었고 뭐 그 보도하라고 누가 목숨을 걸고 습격을 하고 하는데 한가하게 사진 찍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극적으로 실제로 이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비장한 형태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에이젠스타인이라는 어떤 그 감독인데 이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고 이때 당시에 이런 공산주의 선전물 영화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그 출발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좌익적인 영상문화, 이데올로기, 방법론이 쫙 퍼져 들어갑니다. 중공, 북한도 마찬가지죠. 나치스도 유사했습니다. 이런 그 사진으로 대표되는 영상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남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글자의 반열에 남아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물, 영상산업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이 영상산업, 영상물, 영상문화의 시대, 영상산업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이게 그 중요하다라는 건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걸 보면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영상물의 본격 등장하고 만들어진 영상의 이야기들. 어쩌면 이게 조사를 안 해보고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인류사 전체, 동서고금 전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야기들보다도 다 합친 것보다도 아마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서 헐리우드가 가장 많습니다만 만들어진 영화들이 어마어마하죠. 드라마들, 이야기물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들, 영상시대, 영상산업의 시대라는 것. 그래서 문화평론가라는 것도 개념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소설가도 있고 등단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옛날하고 너무나 달라진 게 아무도 주목을 안 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그냥 영화평론가죠. 방송평론가, 영화평론가. 압도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역할이 중요해졌고 활동도 훨씬 더 많고, 영상산업,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전쟁, 문화전선입니다. 이야기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정치적 메시지, 이념과 같이 메시지가 담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담으려고 하기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김정일이 주도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한국 영화의 유명한 감독 신상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최은희라는 유명한 또 한국 배우, 이 두 부부입니다. 납치를 합니다. 베를린 납치를 하고 도망을 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김정일이 또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또 영화광이었고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오늘날 한국 영화계와 관련해서, 문화산업계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말들, 이제 걱정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종사자, 특히 영상문화 종사자들 가운데는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좌익적인 대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물 경제에서 치열한 현실적인 이런 것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걸러서 다루게 되니까 그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문화전선이라는, 문화전쟁, 문화전선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는 치열한 이념과 가치의 싸움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정치적 구호를 내세운 게 아니라도 이렇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이제 영화, 드라마들이 그저 스쳐 지나고, 우선 영화는, 드라마는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재밌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뭐 그냥 허허거리면서 지나갈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영화, 드라마들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념과 같이 메시지가 담긴다는 것. 좋지 않은 의도를 숨긴 것들을 간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좋은 영화, 드라마들을 놓치지 않아주는 게 또 이런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이런 긴장, 격돌, 팽팽한 어떤 일에서 이게 건강함을 갖다가 형성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들, 이게 너무나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소개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와 전달되는 메시지는 또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영화 한 편 한 편을 사실은 한 편 한 편만 가지고서도 두세 시간 이야기할 만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넓게 보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영화들, 너무 옛날 영화들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최근 영화들, 베를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건 뭐 포스터에 이제 문구를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 영화들만요. 베를린을 무대로 불법 무기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첩보, 정보당국 그 공작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베를린에서 공작을 벌이는 어떤 또 공작원이 있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뭐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파견돼. 제일 위에 이 하승우인가요? 하정우인가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이제 유승범, 이 두 사람이 이제 북한 공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승범은 이 감독 유성환의 동생, 요즘 활동이 어떻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파견돼 나와가지고 하정우
나오는 저 북한 감독 그 공작원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줄거리,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뭐 이렇게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생각을 해두면 흥행은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 왜 베를린이냐? 베를린 북한 대사관이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전 세계 북한 대사관 중 가장 크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 참 제가 예전에 왜 이걸 소개를 드리는가 하면 참 쓴웃음을 지었는데 동백림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첩단 간첩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그 과거사이 뭐 이렇게 진정을 하고 그러면서 보상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이 관련된 이 딱 문제가 있는 진짜 간첩들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동백님은 동백이 아닙니다. 동베를린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아직 냉전 시대 때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베를린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었는데 동백꽃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참 별의별 꼴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 동백린 간첩단 사건이 일어난 곳이 또 베를린이었다는 거. 동서 베를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독으로 유학했던 사람들이 그 동베를린에 와가 이렇게 공작원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엮이고 하면서 간첩이 되고 이런 것들. 신상욱 최은희 부부가 납치되다 탈출한 게 베를린이었고 이런 거.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2014년도 그 다음에 영화 우리 현대사를 그대로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이제 뭐 굳이 그 시니어 세대 분들은 뭐 60세대, 70세대, 80세대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50 뭐 지금 이런 뭐 586 세대들도 모르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아 저랬구나 우리 현대사가 이야기로 쭉 다 펼쳐집니다. 참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9세기에 살아온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번영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월남민들,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6.25 때 그 이제 그 흥남철수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부터 그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이북 출신 이제 가족들. 그 탈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산가족 만남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랑의 불시착. 저는 이 드라마 소개를 할 때 참 묘한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담으려는 메시지와 원래 이렇습니다. 이야기 소설도 다 마찬가지인데 작자의 의도와 독자가 거기서 또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 독립성이 있습니다. BTS가 K-팝이 그렇죠. 그 북한을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한 건 전혀 아니겠죠. 근데 재밌게도 요새 그 중국에서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류, K-팝 문화가 중국의 문화 평론가도 뭐 참 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또 암적인 뭐다 이런 소리를 하더만요. 김정은이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K-팝을 뭐 이렇게 뭐 듣는다라든가 이런 드라마 몰래 보고 하면은 뭐 아주 강력하게 처단을 하겠다든가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고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쓸데없이 판타지적인 어떤 이런 생각, 나이브한 생각. 여주인공은 남쪽 출신의, 한국 출신의 뭐 패션 뭐 산업계 이제 디자인에 사장, 제블리세. 하필이면 남쪽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우연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중국의 멋있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성 뭐 그 장교 연애하는 거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째어째 또 해가지고 북한 쪽에도 또 알려지고 했나 보죠. 세상이 참 아무리 털어맞고 그래도 다 전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아주 묘한 어떤 전혀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이런 거는 다른 어떤 김정은이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 공자라는 미명하에 이 자리에서 이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할 때 특히 이제 공자군 추방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극장 개국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공자는 공자군, 공자 대신 모택동을 가르치는 불변 정책을 폭로한다. 아까 제가 역사 강의 속에서 보여줬던 사진 장면 기억이 나시죠? 모택동 초상과 공자상이 마주보고 있는 이겁니다.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라네요. 한국의 강남구 역삼동에 만들어진 게. 이거 참 서울 공자 아카데미 그렇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공자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걸 본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유학도 또 공자도 그것도 모든 것이 버릴 만한 건 아니겠죠. 또 건질 수 있는 게 있고 논어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도 계속 근데 기본으로 할 만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빙자하고 앞세우면서 뒤에서는 어떤 붉은 공작을 한다? 참 고약하죠. 더군다나 유교의 이데올로기는 중화주의죠. 중화주의 딴 게 아니죠. 중국 국뽕주의죠. 중국 우월주의 문화입니다. 뭐 됩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참 복잡한 21세기 가장 완벽한 암살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더군요. 2017년입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이라네요. 김정남 피살되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고 여성들 암살 그런 걸로. 근데 이걸 이제 영진이에 이걸 상영을 하려고 예술영화 심사 통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근데 이게 어지간하면은 사실은 이래저래 통과를 시켜주는 일종의 독립영화입니다. 예술영화 심사 이러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독립영화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인정을 못 받으면은 전용 상영관이 있는데 상영을 못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영화들은 일반 극장에서는 채산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극장에서 이걸 걸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상영관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버린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독립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상영을 해나가는 이게 가장 최근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의 애정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앞에 공자라는 미명하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암살자들 이런 영화들 관심 가지고 괜찮다는 것은 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만